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볼게요.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시황, 관세, 공매도라는 키워드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2600선, 코스닥 700선을 하회하는 지금 구간이고요. 양대지수 악재 안고 출발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더욱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악재 초반부터 안고 있는 상황, 몸을 더 낮추고 있거든요.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닌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혹은 이제 월말이라고 하는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시즌을 앞두고 수급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은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다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만큼은 혹은 몇 가지의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섹터만큼은 관세에 대한 기대를 좀 안고 있었던 상황 속에 관세는 여전히 지금 압박을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환율까지 지금 말썽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만 나홀로 강하기만 바라는 것도 지금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국장에 투자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냐면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아도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지수의 위치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나름 딥커플링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많이 밀릴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안고 보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밀린 만큼 오히려 더 지금 크게 밀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수급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많이들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 일단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공매도와 리밸런싱 때문에 지금 수급 쪽으로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덜어내야 하는 것은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덜어내는 것은 가능하고 이 담아내는 것은 왜 안 하느냐. 담아내는 것도 아마 메이저 주체들 모두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담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다음 주 초 우리나라는 공매도 재개, 주 중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픽을 받는 업종을 저는 쫓아가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반이 아니라 그럼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중에 네. 포트를 변경하는 게 낫겠다. 그런 본부장님 지금 이미 수익을 실현하거나 무언가를 끊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판단하시고 무언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을 때 불안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이 최선이다라고 힌트 주시는 걸까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다수의 종목군들 중에 테마적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도 업종 3개를 좀 압축을 해서 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혹은 2차 전지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뭔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딜까라고 하면 반도체 쪽부터 저는 담아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반도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종목은 접근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해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라인에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미국과 더욱더 커플링이 나쁜 쪽으로 되는 상황을 더 열어둬야 되는 건지 그 흐름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먼저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 그래도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손꼽는 수익률을 그래도 지금 현 상태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위로 봤을 때 한 6%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뭐 오늘과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맞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월 단위, 연 단위 잘 버텨주는 상황. 그리고 일단 다음 주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DS 부분이 가장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DS 부분에서 이제 파운드리라든가 이제 디램 쪽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지만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약 적자 2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조 5천억까지 좀 많은 적자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코스피 지수단에서 반도체 부분의 이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지수의 하단은 조금씩 제한적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지수가 몇에서 이제 지지력을 받느냐보다는 일단 빅 이벤트의 대기로 최근 들어서 전약 후강이었다가 전강 후약의 장세로 조금 바뀌는 모습들,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있고, 그리고 탄핵 선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흐름은 이어졌지만은 그 흐름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기는 쉽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이 수급의 이 환경적인 우려, 매크로적인 우려에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당분간은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소화내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 틈새 전략으로서 뭐 이 봄에 대한 성수기 거기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한한령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늘도 강세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의 전략, 소테마의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한령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한령 키워드,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텐데 분위기 변화, 이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뒷부분에서 이거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대표님께 질문 가도록 할게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종목을 보면 증권, 금융 쪽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종목들이 배당락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지, 그럼 삼성전자도 그 영향일지, 이 배당락이라는 키워드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표님 힌트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뭐 5%대가 넘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도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분기 배당 이후에 이 비과세 배당이라고 하는 자본금의 1.5배가 넘으면은 이제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비과세로 이익을 좀 우리가 생각보다 좀 이익률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오늘 하락폭이 일부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주나 은행주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은행주보다는 그래도 증권주가 일부 종목, 오늘 보니까는 미래에셋이 한 5%대 하락폭은 기록했지만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주의 이 예대금리, 이제 님이죠. 뭐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보다는 대출금리 하락이 좀 더디거든요. 그래서 예대금리 차익에 대한 스프레드는 좋지만 그래도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스프레드 차이가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마진율이 높은 증권주 위주로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저는 이번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증권주 쪽에 오히려 좀 더 매수 타이밍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힘이 없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면서 이유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키워드 저희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돌파구 마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재 중에 이 키워드 관세, 차관세 25% 현실화, 이 키워드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직격탄을 맞은 쪽이 아무래도 자동차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느새 투자 대규모 이야기는 뒤로 물러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대우를 받게 될지, 예외는 없을지, 이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지, 플러스 투자 심리 자체는 이미 냉각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상으로 네. 현대자동차의 31조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 관세 완화 플러스 후 대응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선 관세 그다음에 이제 후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것 자체가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한 어떤 절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간밤에 마무리된 미증시에서 GM, 포드 다 내렸습니다. 자국도 피해를 받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100% 생산하는 자국에서 100% 생산하는 쪽은 리비안, 테슬라 이런 전기차 쪽이 있었는데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러한 관세 정책이 자국 기업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겠다라는 관측들이 더 많더라고요. 심지어 100% 생산한다는 리비안 테슬라도 결국 지금 당장은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이것들이 만약 부품주로 전가가 되면 그러니까 완성차 만드는 기업들이 본인들이 모두 감당 못하고 자기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지금 힘드니 너희들도 부품 가격 인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급조차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미국 본토에서도 안 좋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만 30조 투자했다라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들도 안 좋은데 현대차 혼자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긴 해야 되는 타이밍은 오는데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대미 투자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추후에 완화 기조가 나오면 우리나라부터 좀 베네핏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대해 볼 만하죠. 하지만 이건 막연한 기대입니다.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자니 어제와 오늘 조정의 폭이 너무 깊고 맞아요. 그렇다고 안 사고 베팅을 안 하자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다시 진입을 한 것 같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가지고 계시는 방법밖에 없고 없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자. 어차피 가격적으로 먼저 선반영이 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화 기조 보고 들어가도 그때 사나 지금 사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부품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완성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만 하니 그럼 네. 부품사는 아직 괜찮은 거 아니야? 특히 미국의 부품사들은 공장이 올랐어요. 있고.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차 가격이 비싸니까 신차를 안 사고 이제 고쳐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부품사 올라간 것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가 지금 흐름이 나름 견고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 현대차, 기아도 조심, 우리나라 부품사도 SL이 가장 저도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없으셨던 분들의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본부장님 불확실성이 나아질 걸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기댈 게 없잖아요. 시기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무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은 미국에서 얼마나 팔았는지 그 데이터를 분기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믿고 우리가 자동차주를 판단을 할 건 수출 데이터, 판매 대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조정은 센티멘탈적으로 대내 변수 때문이기에 이용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판매 대수도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비중 축소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멕시코도 미국과 자동차 부품 관세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형으로 가는 자동차의 그 통로가 되어주었던 멕시코 대표님, 종합적 대응을 멕시코 쪽에서 하겠다. 지금은 협상 중인데 이 카드는 국내 기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도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HL 만도라든지 뭐 기아 뭐 관련돼서도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네.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뭐 면세 조항에 관련된 이 비율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수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비중을 봐야 되는데 현대 기아가 미국에 매출되는 비중, 이제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미국이 약 50%니까 23%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 매출 비중의 절반이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런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멕시코가 이제 미국과 협상이 잘 돼서 네. 선제적인 이런 본보기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으로 국내도 면세 조항 이전에 먼저 수급이 풀릴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철강주들이나 현대제철이나 자동차 업종이나 비중을 따진다면 이제 철강주의 미국 수출, 이제 현대제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수출 비중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여파는 만약에 철강하고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는 자동차가 약 한 2배 정도의 이 미국향 미출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흐름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이런 발표를 좋은 쪽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이 정도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국내 현대기아차의 그런 뭐 정의선을 좀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지켜봐서 저는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이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급반등이 나왔을 때는 포모 현상이 일부분은 나온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반락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투심이 굉장히 많이 이 좀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좀 이탈을 할 가능성들도 있어서 사실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되, 이런 보수적인 전략에서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가 먼저 이 면세와 관련된 흐름에서 관세를 일부분이라도 줄여주면 단기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보되,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중에 저는 이 단기적으로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일단 매수의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자동차에서 추가 질문 가는 것보단 그러면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좀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표님께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의 봄이다, 가격 상승, 그러면서 매출 증대, 여러 가지 기대성 발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지금 저점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역시 이제 목표 가격을 올리는 증권사가 많거든요. 기회를 잡아보자, 그 타이밍 사이클 이쪽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게 오늘 오후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다음 주 초반에 이슈 하나 정도, 공매도 정도는 소화되는 거 보고 그리고 행동하자라는 쪽이실까요? 네, 공매도 잔고 지금 최근에 한 달간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접근을 조금 늦추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만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보자, 시각을.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배당락 이후에 이 하락폭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배당을 보니까 이번에 한 380원 예상하는데 배당락보다는 사실 지수는 좀 더 빠졌거든요.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4조 9천억 원. 시장 예상치 일부 하회하는데 원래 시장 예상치 전망치가 4조 3천억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목표가에 대한 상향 레포트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이구안신 정책으로 시간을 조금 벌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지금은 레거시 쪽이잖아요. 네. 그 HBM 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중국 쪽에서 창신 메모리가 공급이 일부분 부족하니까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올해까지는 있는 거지, 내년 이후로 넘어갈수록 삼성전자가 레거시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은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내년 정도에 급속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관건은 지금의 흐름에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올해 내년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에는 뭐 사실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생직사 사직생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분간은 레거시 D램 DDR5를 비롯해서 퍼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보니까 다시 계속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만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받았다면 올해 프리미엄 없어질 상태에서 둘 다 비교를 하자면 국내 증시의 반도체적인 흐름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구나. 이렇게 좀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궁금하실 테니까 이야기 좀 더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 이 키워드일지, 마침 오후 들어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났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이구환신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시진핑 주석과 회동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돌파하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더욱더 부각되는 건지, 더욱더 우리는 이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 지금 들려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빠져요. 네. 그런데 자동차는 제가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반도체는 저도 앞서 이제 대표님 이야기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것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야,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HBM 쪽을 할 거냐, BHBM 쪽을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HBM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결국 B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앞서 대표님께서도 이제 디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는 디램을 그럼 제외를 하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추이도 꼭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넘어오면서 미국의 샌디스크 그리고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같은 낸드 플래시 4, 5위권 혹은 이제 그 이하의 순위 잡혀 있었던 기업들이 무엇을 했냐면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두 기업이 왜 올리지?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더 못 가져갈 텐데라는 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마이크론도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위권 안에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남았습니다. 지금 3위권, 5위권, 6위권 기업들이 모두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재고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도 디램이지만 낸드 플래시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결국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투자의 관점은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기보단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 뭐 7만 원 간다, 7만 5천 원 간다, 그래서 뭐 10%, 15% 더 간다 그러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20% 혹은 30% 그 이상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봤지만 봐야 되는 쪽은 레거시 디램 쪽도 있으나 낸드 쪽도 있다. 낸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장비 위주로 체크를 해보면 테크윙도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우스와 같은 기업들도 저는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또 과거에 전공정 어떻게 보면 95% 낸드 플래시 매출 비중 나온 기업이 테스입니다. 그럼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것도 지금은 도움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그리고 가격 인상 이 부분들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란 키워드가 부메랑이 되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앞서 뭐 삼성전자 회장이 국가주석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시안 공장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비중도 상당하고. 그런데 만약에 미중 간의 관계가 더욱더 갈라지게 된다면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우회로 가는 통로들이 많이 막혀버리면 지금 말씀해주신 소부장 역시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일단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것은 최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낸드 플래시기 때문에 제가 낸드 플래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만약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낸드 플래시에 또 밀접한 기업을 찾아보라면 또 원익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익그룹 주가 사실은 예전만큼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논외로 하고 저는 그 외의 종목에서 압축을 좀 드린 거라 이 부분을 꼭 체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소부장 저희가 잘 메모해 놓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4위 키워드 조방전,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를 받는 쪽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관세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으면 수심이 위축된 쪽이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조정받은 쪽이 있어서 그걸 포커스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조선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흔들리기 그 전부터 계속 수주 이야기와 함께 모멘텀 있는 재료들은 나오거든요. 이쪽이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시 진입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괜찮은 자리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조선주도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을 제외하면 그래도 수급이 붙는 뭐 현대로템도 있었었고,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삼성중공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였지만 그렇게 반등이 방산주보다는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만의 그러면은 핵심 시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MRO를 우리가 워낙에 캐파가 좀 MRO 그러니까. 한 척당 캐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미국에서 MRO 사업 20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뭐 3척에서 5척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수주 모멘텀이 일부는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선주 쪽에 일부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가져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악재가 된 것은 신조성과가 2달 연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이 캐파가 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남는 도크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이제 지분 투자라든가 조선소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선박 수수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당장은 뭐 이제 시너지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많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쪽에서는 조금 더 만약에라도 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저는 매수 타이밍의 기회로 그 중에서 저는 뭐 전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 에서 뭐 오리엔탈에서 기자재 쪽 중심으로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쪽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셨군요. 그럼 방산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이 종목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다가 쉬어갈 때는 이거 한번 볼까라는 타이밍이 딱 있는데 지금이실 것 같아서 일단 이슈가 있습니다. 금강원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사실 빨간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 넘게 하락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영향이 오전과 오후가 달라서 분석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지금은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스페타시스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만약 조금은 유상증자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반나절 만에 이렇게 반락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투심의 방향성이 온도차가 극명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에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자를 단행한 방법 자체는 주주로서 혹은 개인 투자자로서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하게 조금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주주들을 좀 생각을 했다면 꼭 그랬어야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와 같이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오버행이라든지 수급적인 이슈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 볼 텐데 저희가 종목 위주로 간략하게 핵심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게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콘텐츠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김재준 본부장님, 저희 지난번에 콘텐츠 이야기를 할 때
팬 엔터테인먼트 보시죠. 폭삭 소가수다 이거 인기 많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힌트 주셨고요. 네.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4시에 3억 공개 앞두고 18%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로 상승폭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게 결국 엔터 컨텐츠 게임은 한번 이렇게 뭐 재료가 노출이 되면 세론으로 나오는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팬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3월 달에 애니메이션 유통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스즈메의 문단속 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막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제 유통했었던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OTT 플랫폼 쪽에서도 지금 힘을 내고 있고 또 추후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 IP를 통해서 또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다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주가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구간은 아니다. 물론 오늘의 윗꼬리가 참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제는 제법 괜찮은 요소들이 좀 잡히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나왔는데 고개가 끄덕끄덕 좀 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저희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워낙 오늘 쉬어가는 종목이 많고 파란불 움직이는 종목 많은데 유독 강한 빨간불이어서 크래프톤 게임주 가운데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엔 부진했지만 9시에 공개한 이 게임에 대해서 반응 핫합니다. 여기에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인도 현지 게임사 인수한다라는 보도도 일단은 나온 상태입니다. 호재 만발 오늘입니다. 오늘 기폭제가 되면서 오늘로써 또 다른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크래프톤 봐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4분기 이제 실적이 일부는 하회를 하면서 성장 동력이 부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인도의 게임에서 인수 이것보다 저는 포커스는 인조이 게임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루할 텐데 AI 인공지능으로서 게임 속에 내 여친이 말을 걸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 이 키워드가 저는 굉장히 전 기혼자지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합법적이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저들이 좀 폭발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본부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유의 게임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루한 게임에 익숙했던 유저들이 인조이 쪽으로의 이런 이 우회적인 통로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초기 이제 RPU를 한번 제가 좀 계속 팔로잉 해본다면은 충분히 흥행에 대한 목표치가 초반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의 흐름에서 본다면 크래프톤은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도 충분히 한번은 열어놓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워낙에 크래프톤의 일단 개발자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진심의 눈빛을 대표님이 읽었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만약에 리뷰할 수 있으면 그 흐름들 저희가 팔로우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